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대통령 기록과는 지체 없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기록물, 즉 역사 그 자체까지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왜 보수파 진영이 이 문제를 중대하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코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대통령 기록관은 지체 없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은 이관 추진단을 꾸려 대통령실 산하 보좌 기관 그리고 경호처, 자문기구 등의 기록물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행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정통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국가기록 보존 작업의 핵심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록관 측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무단 손상이나 반출, 은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고 또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국가 자산이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기록물법 개정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문건 일부를 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윤 대통령의 주요 통치 기록들이 수사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요.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관련 자료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기록물 지정을 막아 언제든지 여론전에 활용하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더 나아가 내란 준비 및 모의 운운하며 해당 자료가 기록물로 지정되면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던 민주당이 왜 대통령 기록물까지 들춰보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실현이 되면 대통령 기록물은 더 이상 역사적 자산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수사도구, 여론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모든 보좌진, 참모, 장차관,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사법 리스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과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2017년 7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갓 출범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내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당시 청와대는 발표합니다. 자, 주로 정무적 현안 보고, 기업 민원, 인사청탁 관련 정리 메모 등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적폐의 증거로 규정하고 문건 일부는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이른바 이 캐비넷 문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명분 부여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된 뒤에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군 적폐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되었지요. 당시 일각에서는 이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 아니냐 맞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내부 메모나 사본일 경우에는 청와대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지만, 원본 기록물일 경우에는 국회의 열람 동의 없이는 공개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업무 보조 문건이라며 공개했고 수사기관에 사실상 압력을 넣어 적폐청산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달콤함을 맛본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 권한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캐비넷 문건으로 적폐청산 프레임을 정당화했던 그런 경험에 기초한 전략적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이 정권 입맛에 맞게 선별되고 어떤 것은 철저히 감춰지고 어떤 것은 공개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록이 아닙니다. 정적 제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의 캐비넷 문건은 참고 자료라며 다 열어보았던 문재인 청와대는 정작 자신들의 정권 기록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2020년 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의 문건 열람을 요청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주고받은 보고 문건, 회의록, 지시사항 등이 청와대 시스템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경악스러운 게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이 39만 3천 건에 달합니다. 저희는 역대 최다 건수로 박근혜 대통령 때 20만 5천 건의 2배에 육박하고 노무현 때보다도 5만 6천 건이나 많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출 게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놓았을까요? 실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목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 대상이라면서 꽁꽁 감췄습니다. 북측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끔찍하게 살해된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줄곧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노무현은 서해 북반 한계선 NLL 대화록 삭제로 사초 실종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지들에게 불리한 것은 꽁꽁 감추거나 삭제까지 한 세력들이 이제는 법까지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을 들춰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실화된다면, 실현된다면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마사지해서 여론전에 활용을 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홍장원 메모, 곽정근 허위 진술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뭔들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좌파 정권들은 자신들의 기록은 철통같이 감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은 탈탈 털겠답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탈탈 털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폐악질을 막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갖는 길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도 이번 조기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